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인국제결혼 정영진 이사입니다. 저는 우즈벡에서 회원님들의 맞선부터 결혼까지 진행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국제결혼에서 지금 우즈벡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원님들은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게 순서를 거꾸로 하셔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제대로 조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 도중에 제가 말 실수나 조금 발음이 좋지 않아도 전문적인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업체 선정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업체 선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우즈벡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업체가 우즈벡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즈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큰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 후에 후속 처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지, 이론과 실질적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회원님들은 홈페이지에서 여성들 이쁜 사진만 있으면 그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은 나중에 후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순서에 입각해서 업체 선정하시면은 실수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업체 선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회원님들은 계약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아직 선택된 여자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고 다른 업체로 가버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보통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이 시행착오를 여기서부터 최고 겪는 순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여성을 또 추천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고, 말을 하기도 전에 또 먼저 여성을 추천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피해를 보지 않고 회원님 생각대로 결혼을 하시려면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로 회원님과 전화 상담을 했을 때에 회원님이 어떤 사람인지, 회원님이 또 어떤 입장인지 업체에서 알지도 못하고 전화로 몇 마디 해놓고 추천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냥 한마디로 보시면 말장난으로 보시면 아주 될 겁니다. 더 이상은 계약 전에는 여성에 대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지도 말고 그냥 일단은 계약 전까지는 회원님들이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시고요. 여성에게 뭐든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원님 프로필도 있어야 되고, 또 회원님 사진도 있어야 되고, 회원님 사진을 또 우즈벡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즈벡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성은 또 자기 마음에 든다고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여성도 또 그렇다고 또 그 사진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기가 부모님한테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프로필도 전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실질적으로 회원님이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순서인데요. 회원님 요즘에요 어린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국에 있는 상담사나 이런 누가 상담을 했는지 상담사가 누구인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갈 여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장난에 같이 그 장단을 맞추는 건 좋지도 않고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혼을 하려면 죄송합니다. 추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여성들은 항상 물어볼 때 택시를 이용해서 오라고 하고 또 프로필을 보여주고 의사도 물어보고 또 식사비도 들어가고 인건비 또 이제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천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성 추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불성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즈벡에는 아직까지도 뭐 컴퓨터가 집집마다 한국같이 보급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택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먼저 계약하기 전에 그 추천에 대한 그런 상담을 안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계약을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회원님이 생각했던 그 여성하고 우즈벡 현지에서 결혼도 못하고 참 그냥 들어오자니 참 그동안 들어간 경비가 아깝고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만 들으셔도 최소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실 겁니다. 제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홈페이지에서 오래된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회원님들과 그 매치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 이유는 미팅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처음에 그 순수함도 좀 떨어지고 그 오랫동안 그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래된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그 미팅을 시키지 않고 좀 기피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제 스타일이 홈페이지에서 이 오래된 여성들은 저는 이제 많이 좀 경계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눈은 모두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눈에 그 여성이 참 이쁘고 좋게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 여성이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까지 시집도 못 가고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사실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오래된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미팅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여성들에 대한 그 말씀은 뭐 1박 2일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입장이고요. 여성들에 대한 말씀은 뭐 이 정도면 이해가 어느 정도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많습니다. 결혼 비용을 이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대부분 그 회원님들은 됐던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회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저도 사실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회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 이유는 결혼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틀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회원님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항공료만 해도 일반석은 비자비 포함해서 뭐 100만 원 정도 가고요. 비즈니스석은 370만 원 정도 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자세히 해보지 않고는 제가 회원님이 얼마의 결혼을 해야 결혼 비용을 얼마에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혼 비용을 물어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결혼을 하실 건지 상담 후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이제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결혼 비용을 물어보실 때에는 자세한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제 결혼 비용을 상담을 이제 끝냈으면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 후에는 이제 신부감을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신부감을 선택할 때에도 성격에 따라서 모두가 이제 사람들이 틀립니다. 계약 후에는 회원님들께서 바라는 그런 여성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회원님들의 의중을 꼼꼼히 메모했다가 그 여성 회원님들께 새로운 신임 여성 중에서 대부분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시키는 그런 맞춤형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요. 요즘에는 그 국제결혼의 그 불신감으로 못 믿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회원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원님들께는 그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다시 또 이제 회원님께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맞춤형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그 스텝들이 이제 같이 뒤에서 땀을 흘려야지 회원님들이 비로소 그 맞춤형 시스템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성을 보는 요령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인 눈높이에서 여성을 보시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우즈벡인과 결혼을 할 때에는 우즈벡인 눈높이에서 우즈벡 실제 생활관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즈벡인 입장에서 여성을 보시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우즈벡인을 말씀드린다면 우즈벡인 아직도 연애 결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는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는 거의 다 우즈벡에서는 중매로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신 단 고려인이나 러시아계 우즈벡인들은 그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국가에 살면서도 고려인이나 러시아계 우즈벡인들은 극과 극입니다. 서로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완전히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이나 러시아계 여성들은 약간 제외를 하고 저는 지금 우즈벡인 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즈벡인들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시대 같다고 보시면 거의 맞고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조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런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여성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즈벡의 소식이나 또 우즈벡의 지식이나 우즈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조직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즈벡 문화를 우즈벡인 입장에서 보시면 아주 좋고요. 우즈벡인 여성들은 지금도 미혼일 경우에 화장을 야하게 하질 않습니다. 야하게 하질 않다기보다 못한다는 게 거의 맞을 듯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화장을 야하게 하고 다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부모님들이 엄청 엄격해서 조금만 화장을 해도 대부분 바로 그냥 큰 소리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아직도 많은 그 생활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장에 대해서는 그 여성을 볼 때에 많은 생각을 좀 가진다면 좋을 듯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메이크업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화장이 조금 야하거나 뭐 진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직업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피부가 특이하게 곱다거나 한눈에 야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그 여성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 화장이 야하면은 잘 봐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은 보통 여성들은 아무래도 화장을 한다고 해도 세련미가 좀 떨어지고 화장을 자기 딴은 야하게 한다고 해도 뭔가 좀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 매끄러운 여성을 잘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만 봐도 우즈벡 여성들은 뭐 한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차림만 봐도 우즈벡 여성들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뭐 생활이 많이 틀려서 보기가 쉬운데 제가 그 우즈벡 여성들을 옷차림으로 보는 방법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즈벡 여성들은 그 한국 여성들의 그 생활이 틀려서 마음대로 놀러 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거나 뭐 자취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제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도 사진을 찍을 때는 부자연스럽고 아무래도 뭔가 좀 어색하고 그런 감이 드는 여성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진상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 같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거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성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봤길래 그렇게 세련되게 찍는지를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옷차림을 이제 보는데요. 보통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 생활하는데 한국인과 좀 틀려서 옷이 그렇게 한국인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옷 입은 상태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세련됐다거나 잘 어울리게 입었다면 이것도 사실 또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원님 입장에서도 의심을 해본다면 회원님은 프로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월급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또 우즈벡에서는 그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 세련미가 좀 떨어진다는 것은 작은 수입으로 많은 옷을 사서 입기가 좀 아무래도 좀 힘든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옷을 세련되게 입었다면은 옷을 많이 입어봤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 옷을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옷 입은 상태가 아주 좋다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성들이 그 속옷이 비칠 정도로 야하게 또 입는 사람도 있는데 우즈벡에서 보통 여성들은 사실 야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기보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입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 되는데 옷을 야하게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글쎄요. 그 여성에 대한 이것도 또 옷을 야하게 입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설령 또 그 부모님도 사실 어떤 부모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벡 여성들은 그 집에서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미혼 여성들이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의심을 해봐라, 이럴 때는 유난히 살펴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인들은 그 결혼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 세련된 것을 자꾸 따지고 좋은 피부나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여성들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인 기준과 우즈벡인과 그 생활이 맞지 않아서 자꾸만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렇다고 저는 그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못생긴 여자 저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세련된 거하고 무슨 못생긴 거하고 촌스러운 거하고 다 틀립니다. 세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못생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을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성들은 그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그 기후가 습도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샵에 가지 않아도 피부가 한 3개월이면 우리가 그 사진을 뽀샵했을 때 그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거칠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스타일을 보십시오. 그 스타일이 좋다면 그 여성은 분명히 중앙아시아의 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만큼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거와 피부가 거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우즈벡인이 참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미인이 많다는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이 야 진짜 미인이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도 그 여성은 유부녀일 겁니다. 왜 그러냐? 우즈벡에서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참견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에서도 그 여성들이 결혼 후에는 자기 몸을 많이 가꾸기 때문에 진짜 보기 좋다,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도 유부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만은 언제부터인지 사실 저도 이제 모르지만은 회원님들은 요즘에 생각을 하실 때 우즈벡 여성들이 조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우즈벡 여성들은 18세부터 결혼을 시작을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들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요. 회원님들은 보통 이렇게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는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 지금 옛날에는 사실 우즈벡에서 18세부터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글쎄요 18세부터 결혼하는 사람이 사실 있긴 있는데 아주 보기가 드문 현상이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지 맞고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국 사람도 조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그 어릴 때 시집을 보냈고 또 심지어는 첩으로도 멀쩡한 딸을 첩으로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 가정이 어려워서 한 입이라도 줄여보려고 시집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여성들이 시집을 간다면 아마도 그 여성은 시집 가는 이유가 한 가정이 어려워서 한 입이라도 줄여보려고 시집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 우즈벡이 지금 조언이다. 물론 한국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결혼 시기가 좀 빠르긴 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이제 아직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는데 우즈벡에서는 보통 한 23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어린 여성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을 저는 가봤습니다. 가보면 이건 뭐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그 어머니도 그 어린 여성을 갖다 시집 보내려니까 가슴이 아프고 울기도 하고, 또 식구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움도 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지, 저렇게 어린 여성을 시집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싸우다가 필요 현장에서 술을 먹고 다투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여성의 조언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을 듯 싶고요. 또 이제 미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미팅을 할 때에는 이미 그 회원님 프로필을 여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일반적인 여성들은 미팅하는 장소에서 거의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회원님들을 견눈질로 이렇게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전부이고요. 그렇다고 또 맞선 장소에서 회원님들에게 연봉이 얼마냐, 주택은 어떠냐, 결혼 후에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뭐 그런 것을 다 물어보지만은 우즈벡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없고, 여성들이 그 남성 앞에 앉으면은 왠지 떨리고 긴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 장소에서 여성이 말이 많으면 그 여성은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여성이 선택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때는 그 작수청에서 결혼을 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고요. 결혼식을 또 마쳤으면은 필요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 현장에서는 보통 필요연을 4시간, 조금 이제 길면 5시간 이 정도 하는데요. 이럴 때 뭐 흥이 나고 그러면 신랑 신부가 둘이 뭐 춤도 추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신랑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약 3,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신부가 입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신부는 그 머릿속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백지 상태에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머릿속에 신부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지가 이제 숙제인데요. 신부는 한국에 대해서 모든 게 낯설고 또 아무런 그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내가 신부에게 그려줄 수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랑들은 보통 외식을 자주 한다거나 또 친구들에게 소개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은 반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신랑을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지에 이제 회원님들이 우즈벡에 갔을 때 신부가 그 현지식을 사준다고 계속 외식을 시켜봐 주십시오.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원님은 아마도 그냥 몇 번 못 가서 아마도 화를 낼 겁니다. 맛도 없는 거 계속 사준다고 아마 고문처럼 여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우즈벡어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뭐 친구들끼리 웃어대고 우즈벡 음식도 맛도 없는데 계속 외식시켜준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것은 단지 한국인은 한국인 입장이고 우즈베키는 우즈베키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즈벡 신부가 한국 음식을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음식에 적응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처음에 이제 막 입국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신부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신부가 입국해서 언어 교육과 한국 생활 적응기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우즈벡 신부에게 한국을 가르치는 시기가 우즈벡 현지에서 결혼을 했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면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신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좀 피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의 정확한 정보도 없이 잘못하게 되면 한국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신부들끼리 서로가 신랑을 서로가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청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비교를 하다 보면 오해 소지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결혼을 시키게 되면 적응할 때까지는 저희 업체에서 직접 시킵니다. 누구의 손을 빌리거나 이런 책임을 이런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는 이제 전문 업체로서 적응을 할 때까지 완전히 이제 신부 교육까지 시켜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신부하고 대화가 안 되거나 가정에 대소사가 있거나 아니면 신부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통화를 하셔도 좋고 사무실에 한 번씩 방문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되면 직접 통역을 다 해드리고, 특히 또 조심하실 거는 알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는 사람에게 통역을 시키게 되면, 물론 저희의 제가 경험담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통역인들은 아무런 책임 소재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날 기분대로 자기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통역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부부끼리 대판 싸우는 일도 있고, 둘이서 나중에 대화 소통이 될 때 둘이 대화를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신부는 신부에게, 신랑은 신랑에게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통역만 해놓고 집에 가버리면 그걸로 그 사람은 임무가 끝이기 때문에 통역을 특별히 알질 못하면은 시키지 않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최고 좋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3개월이 최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부가 입국 후에 한 가정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땀을 흘리고 화초에 물을 주고 가꾸듯이 정성을 기울여야 비로소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꼭 실천을 하시면 회원님의 꿈을 이루어지실 겁니다. 저희 주식회사 다인은 회원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결혼 전문회사 다인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